네, 안녕하세요. 삼격당너구리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좀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 두 개를 따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영상이 계속 길어지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한번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앞부분 영상은 당연히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이제 CL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CLT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음, 여기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뭐 대열, 프로펄리, 노멀라이제, 썸, 텐드, 뭐 두어드 아마 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과만 좀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는 건데요. 얘도 어떤 뭔가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거든요. 요 말이 근데 사실 통계학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로 그 느낌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되게 조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그게 뭐 걔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얘를 또 좀 요약을 계속 해볼게요.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게. 표본의 크기가 크다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되게 애매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보통 30 이상이거든요. 30보다 30개 이상이면, 데이터가 30개 이상이면 뭐 이제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까다롭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0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30을 기준으로 뭐 표본이 크기가 크다라고 보고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인 건데요. 요게 되게 한 줄로 짧은데 요거 한 줄로 되게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1표본 t-테스트랑 2표본 t-테스트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 가져오면 보시면 얘가 지금 표본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만족하죠? 만약에 만약에 이거 말고 만약에 데이터가 30개 이상이라면, 네, 바로 만족해버립니다. 그냥 만족. 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사기적인 게, 이게 되게 뭐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냥 이러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검정 안 해도 됨. 그런데 검정을 안 해도 됩니다. 뒤쪽에 위에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뭐 다 해보고 그냥 다 해보면 비슷한 결과 나올 거니까 그냥 다 해보고 해라, 아니면은 뭐 다 했는데 결과가 혹시나 다르면은 뭐 상황에 맞춰서 뭐 비교를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고려를 해봐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30개 이상이면 검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저번에 좀 사기적인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했었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데이터가 많으면 얘는 지금 정규성 검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바로 t-테스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표본 동일 테스트, 이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얘는 넘어갈게요. 얘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이제 중심극한 정리가 정규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만약에 데이터가 뭐 일단 30개 이상이라면 써보겠습니다. 그룹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 이게 지금은 오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저희는 그룹 뭐 1과 그룹 2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을 보시면은 그룹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그룹 1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어떻게 보면은 1번은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1번이 뭐랄까 1-1 가정과 1-2 가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1번을 만족하려면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CLT를 쓰기 위한 조건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데이터가 이제 뭐 그룹
그룹당 데이터가 30개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얘도 30개 이상이고, 뭐 얘도 30개 이상이고, 얘도 30개 이상이라면 이제 뭐 테스트 필요 없이 정기성 만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정기성 만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뭐 이거를 CLT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찍은 게 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따로 영상을 끄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 중심값 정리가 표본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서 뭐 어떤 테스트가 어떤 검정법의 과정 중 하나가 정규성 과정이 있어요. 정규성 과정이 있는데 이 정규성 과정이 있는데 뭐 데이터가 많다 하면은 그럼 얘는 CLT에서 정규성 검정 생략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확실하지 않다 이거죠. 이거든. 왜냐면 얘는 그러니까 정규성 과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축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정규성 과정이라는 게 여기서는 표본의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여기서는 그룹의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정규성 과정, 이 정규성 과정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때 예시가 정규성 과정이 뭐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얘는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CLT 써도 되나? 라고 CLT 가능?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CLT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각각의 테스트를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때마다 CLT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따로 찍었는데, 왜냐면 CLT가 일단은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표본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기 때문에 이런 검정법이 있으면 어떤 검정법이 있는데 거기서 정규성 과정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규성 과정이라는 말이 그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인 건지 뭐 표본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인 건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CLT를 그냥,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30개 넘으니까 정규성 검정 안 해도 돼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테스트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스트마다 제가 그때마다 CLT를 적용 가능한지 적용 불가능한지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CLT를 뭐 사실 공부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박사과정 아니면 박사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경우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금 얘기를 길게 하는 게, 그러니까 CLT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논문 쓰시면서 CLT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뭔가 들은 건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N이 30개 이상이면 정규성 만족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게 무조건 맞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중심값 정리는 표본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기 때문에 그냥 정규성을 만족해버린다? 요 말은 조금 비약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도 좋고요. 뭐 그 영상 링크도 좋고
이제 도와주시면은 제가 또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또 찍어 드릴게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저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가능하면 각 테스트마다 뭐 CLT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CLT를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가 공부를 좀 했을 때,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공부를 좀 했을 때 느낀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CLT를 그냥 너무 무작정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결과이고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그래, T테스트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면요. CLT가 일단은 T테스트에서 사용이 가능을 한 거예요. 왜냐면 1표본 T테스트의 가정이 표본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냥 딱 봐도 바로 CLT가 사용이 가능한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사용하기 쉽죠. 그냥 데이터가 30개 이상이면은 뭐 바로 검정 안 해도 되면 그냥 바로 정기성 가정 만족한다 하고 바로 T테스트 가면 된다, 이런 거고, 독립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룹당 데이터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룹당 데이터라는 게 이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1그룹, 그룹 1에 대해서 데이터가 30개 이상이면 그룹 1은 정규성이 만족한다. 그러니까 그룹 1의 평균이 정규성을 만족한다. 그 그룹 2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얘는 30개 이상인데 얘는 30개 이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얘에 대해서 정기성 검정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되겠죠. 판단하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규성 가정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뭐 이제 정규성 가정이 위배됐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점은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요점이고, 이때 만약에 정규성 가정이 만족한다 하면은 이제 그냥 T테스트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CLT 관해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관련된 정보를 아시고 계시면은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서 또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공부 좀 할 겸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조금 양심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래서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테스트마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공부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시로 이제 뭐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시로 하나 가져왔고, 네, 보면은 저번에 그때 상황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인디펜던트 티 테스트랑 상황은 똑같고요. 근데 바꾼 거는 이제 n만 바꿨습니다. 모집 단일에, 그러니까 뭐 요즘 초일에 대한 그 샘플 사이즈랑 요즘 낮대 초일에 대한 샘플 사이즈를 바꿨는데, 40과 50 같은 경우라면은 이렇게 뭐 총 데이터는 이제 뭐 지금 40개 돼 있네요. 40개를 바꾸겠습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이 안 됐네요. 네, 40개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독립성 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해보면, 지금 낮대 초일과 옛날 초일의 정보가 있으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는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판단돼요. 뭐 물론 실제로 표본 추출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가 더 디테일하게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지만, 저는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을 계속 제가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때 뽑았던 정보가 지금 정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족한다고 넘어가고, 정기성 검증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만약에 해봤다고 할게요. 이제 샤필크 테스트를 한다 하면은 p-value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0.05보다 작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와서
0.05보다 작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규성이 만족 안함이고 얘는 정규성 만족 안함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 거에 대한 정규성이냐면 표본에 대한 정규성인 거거든요. 얘도 표본에 대한 정규성이거든요. 제가 아까 원래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좀 깜빡했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표본에 대한 정규성을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은 한글에다 쓰겠습니다. 위로 다시 가서 정규성 검정을 통해서 얻는 것은 표본이 정규성을 따르는가, 이걸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본이 정규성을 따르면, 만약에 얘는 지금 좀 통계학적인 의미인 거니까 너무 깊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본이 정규성을 따르면 표본의 평균은 정규성을 따른다. 그냥 이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얘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T테스트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표본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근데 표본이 정규성을 따르면 표본의 평균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정규성을 따르는 게 이게 통계학적인 그런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은 표본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얘들을 이제 표본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CLT가 사용이 가능한 거죠. 얘가 만약에 따르지 않는데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표본의 평균은 정규성을 따른다. 이게 이제 CLT인 거죠. 얘가. 저희는 그래서 둘 중 하나로 만족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표본에 대한 정규성은 만족을 안 하는 건데, 대신 샘플 사이즈가 둘 다 40개로 40개로 그러니까 대표본이기 때문에 이때 CLT에 의해 정규성, 이제 표본의 평균은 정규성을 만족한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T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비록 얘가 지금 여기서 PBW가 0.05보다 한참 작지만 CLT에 의해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n이 보통 10개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정규성 가정을 부만족한다고 그냥 보는 거거든요. 이때는 CLT 당연히 안 될 거고, 표본이 적으니까. 그리고 10개 미만일 때는 그 검정 결과에 따라서 검정을 그냥 하지 않고, 검정이 만약에 정규성을 만족한다라고 나와도 얘는 그냥 정규성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검정을 하지도 않음. 그냥 정규성 가정을 불만족한다라고 보는 거고, 30개 이상이면은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해서 정규성 가정에 만족되는 거고요. 표본의 평균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때는 지금 CLT를 사용하지도 못하니까 지금 T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키려면은 요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정규성을 따라야지만 표본의 평균이 정규성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런 표본의 정규성은 따르지 않지만, 표본의 정규성은 만족되지 않지만 CLT에 의해서 만족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이걸 할 수 있겠네요. 루비안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건데, 이때 보시면은 민과 메디안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다 해볼게요. 다 해보면 다 0.05가 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는 0.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뭐 바 테스트가 이제 F 테스트인 건데 F 테스트도 뭐 이렇게 나오고, 바틀렛 테스트도 해봤죠. 바틀렛 테스트 해봤는데 얘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고민할 거 없죠. 고민할 것 없다. 뭐 왜냐? 다 같은 결론이니까. 근데 만약에 뭐 굳이 하나를 정하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아마 얘를 뽑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의 표본은 정규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정규성에 가장 덜 민감한 게 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모두 다 같은 결과를 낼 때는 특별히 고민할 거 자체가 없죠. 고민 자체가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뭐 등무산성이 만족한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뭐야, 얘는 올드에 대한 그 분포의 거고요. 얘는 0에 대한 분포인 건데 분포가 지금 정규성을 전혀 만족하지 않잖아요. 정규성이라는 게 뭐랄까, 정규성의 분포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그러니까 중심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정규 분포라는 게 그 좀 중심에 모여 있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반틈 뭐 중심에 안 모여 있고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멀어져 이렇게 뭐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굳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아마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일단은 요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뭐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아까 앞쪽 영상을 찍었던 거고요. 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성 검정도 만족하고 등무산성 검정도 만족하니까 이제 뭐 사용 가능하고 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고, 뭐 이때 p밸류가 이거는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기억하고 채택하고 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그 뭐죠? 네, CLT죠. 뭐야, 어딨어? 네, CLT죠. CLT인데 얘는 표본의 평균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 좀 너무 뭐랄까 무작정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 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테스트마다 제가 같이 말씀드릴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뭐 T테스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쭉 하셔가지고 T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T테스트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정규성 가정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은 CLT에서 정규성 가정하니까 되니까 1표본은 바로 하시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룹당 표본의 개수를 보셔가지고 둘 다 대표본이면은 둘 다 얘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거 등무산성 해가지고 등무산성이 만족되면은 그냥 T테스트 하시는 거고, 만족이 안 되면은 뭐 웰치 T테스트라고 적혀 있었죠. 근데 뭐 세스랑 SPSS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차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 있나? 결과가 같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뭐 이퀄일 때 그리고 어니퀄일 때 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그 등분산성이 만족됐을 때 만족되지 않았을 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표본의 이제 독립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추출됐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T테스트는 진짜로 여기서 끝이고요. T테스트는 여기서 진짜 끝났고, 다음번에는 T테스트에서 조금 연장인데 T테스트에서 정규성이 만족 안 될 때 하는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때 이제 뭐 모수 통계 기법이랑 이제 뭐 비모수 통계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앞쪽에 아마 설명을 조금 드릴까 싶어요. 일단은 뭐 다음에 할 거 일단은 뭐 정규성이 만족 안 될 때 하는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말이 많이 길었고요. 저도 많이 어버버버거려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고 좀 이론적인 거다 보니까 저도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혹시나 틀린 거 있으시면은 좀 틀리거나 뭐 궁금한 거 아니면은 조금 의아한 거 있으시면은 항상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이거는 좀 앞쪽의 얘기인데, 제가 테스트 올리는 게, 어떻게 뭐랄까, 영상 올리는 게, 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뭐, 이거 올리고 저거 올려야지 뭐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뭐 올릴지. 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일단은 제가 생각되는 거 다 올릴 거고요. 그 순서가 일단은 중요한 게 순서가 별로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먼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정말로 어려운 분석법을 가져오시면은 그건 좀 제가 미룰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퀘어라든지, 지금 뭐 카이스퀘어 있고요. 카이스퀘어가 있고, 뭐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도 있고, 뭐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마 독립성 뭐 분석인가? 검증인가? 영어로 하니까 한글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뭐 이런 것들 좀 간단한 게 많잖아요. 회귀 분석도 있을 거고, 좀 간단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은 제가 순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뭐 저희가 좀 궁금해 하시면은 그거 먼저 충분히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영상 찍는데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되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적게 말씀드리면 좀 오히려 고민을 더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제 희망사항이고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T테스트에서 정규성에 만족이 안 될 때 하는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뭐 그 과정에서 모수 통계 기법과 뭐 비모수 통계 기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그냥 뭐 얘는 어떤 거고 쟤는 어떤 거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 거고요. 네, 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하시면은 뭐 이 속도를 배속을 올려서 봐주세요.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졸린 목소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많이 졸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많이 수고하셨고, 이상 상격동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